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삶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로 만 60이 되는 이만덕입니다. 저는 1956년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범일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양조장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나름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시샘이라도 하듯 우리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막걸리 새벽 배달을 마치시고 오시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거의 1년 동안을 의식이 없이 그렇게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아버님은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시고 또 헛소리를 막 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참을 수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님도 계셨고 누님도 계셨는데 왜 하필 제 머리를 그렇게 잘라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그 바느질할 때 옛날 가위는 아주 크잖아요. 그 가위로 머리를 싹둑싹둑 자릅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 머리만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살점도 싹둑 잘라져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너무 아팠죠. 너무 아팠죠. 아프지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일하고 오신 어머니께서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도망을 가지 왜 그렇게 앉아있니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로도 한 번도 아버지가 머리를 잘라주신다고 해서 도망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프지만 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5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2년도에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형 간염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간경변, 간경화, 그래서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해 준 간염 치료제를 먹고 그 뒤로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납품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공장 3층에 있었습니다. 20kg의 물건을 3층, 4층 거뜬하게 이렇게 올라다녔었는데 그날 딱 20kg의 물건을 메는데 푹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제 신장이 콩팥, 신장이 20%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콩팥의 기능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그때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가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신께 매달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3일 동안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3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약속된 날짜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행복 끝,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복막투석이었습니다. 복막투석은 배에 구멍을 뚫어,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호수를 안쪽에다 넣어서 여기서 잠금 장치, 열림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액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걸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이쪽으로는 잘 수가 없는 거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든지 아니면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자든지, 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복막투석입니다. 하루는 밤 12시에 일어나서 투석을 하는데 20분이면 빠져나와야 될 투석액이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가 돼도 빠져나오질 않고 1시 반이 돼도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대체 왜 안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투석을 끝내놓고 나니까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쥐가 나면 어떤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한번 쓰러져 가지고 쥐가 나면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이 투석을 하게 되면은 쥐가 시도 때도 없이 납니다. 쥐가 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 온몸이 오그러들어요. 손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아요. 다리를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있으면은 집사람이 옆에 와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주무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래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지, 그래, 이게 나에게 준 짐이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 십자가 내가 져야지, 이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 즐거웠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면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났던 하얀 그대 얼굴,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제가 즐겨 부르던 얼굴, 메기의 추억, 수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투석을 하니까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회사도 안 가고 내 집에만 있었는데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양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3년을 버텨왔습니다. 2010년 3월달 이날도 마찬가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배가 막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암이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간암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암이란 소리에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저 처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대기한 숫자가 한 8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안 해주면은 그 순번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내사자가 한 명이 생기면은 그 내사자 콩팥을 가지고 2사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사자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증하는 사람이, 장기 기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드디어 새벽에 입원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타고 내려갔더니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카트를 타고 우리 조카 손을 꼭 잡으면서 희재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고 수술대로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카 수술 자국 제발 조그맣게만 나오게 좀 해주세요. 저는 상관없으니 우리 조카 수술 자국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수술 그 기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흉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4시간 동안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과 희생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KBS 남자의 자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 자막으로 청춘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그런 자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하고 그걸 보고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 그 박할리 씨가 지휘하는 하모니를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일반인들도 저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합창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2011년도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2011년도에 그걸 신청을 하고, 근데 5월 25일 날 간 이식을, 생체 이식을 받게 되면은 쓸개를 잘라낸대요. 그래서 저는 쓸개 없는 놈입니다. 쓸개를 잘라내고 그곳에다 12지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데 80%가 그곳이 막힌대요. 그래서 그 안에다 스텐스를 씹는데 제가 그걸 스텐스를 씹으러 갔었는데 거기 너무나 꽉 막혀가지고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20분이면 될 시술을 2시간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드릴로 막 구멍을 뚫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꼭 참고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딸이 아빠 방송국에서 전화 왔는데 오디션을 보러 오래.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오디션을 보러 가느냐. 불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오디션을 보러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가 퇴원을, 그 딱 오디션 본 날짜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도 청춘 합창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청춘 합창단이 생기면서부터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청춘 합창단이 유엔에 가서 노래를 한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노래를 한다,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철학은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유엔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뭐 그렇게 유명한 합창단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단지 나이 많다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대포이신 우리 단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결정도 안 됐는데 우리 유엔에 가서 노래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리 유엔에 갑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소도 장소였지만 60명이 움직이려면 3억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하시는 말씀은 또 뭐냐면은 우리 단원들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 유엔을 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엔 오준 대사께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면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장님은 안 될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포기는 나를 죽이는 일이지만 희망과 소망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항상 꿈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분명히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성악을 못했습니다. 예, 성악 노래는 좋아하는데 성악 전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60인데 한번 거기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김국환 씨의 타타타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수지 맞는 장사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묻는다면 수지 맞는 장사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